자, 우리 10분 쉬었다 왔고, 우리 아까, 국회 복습했잖아, 맞지? 그냥 국회 배웠잖아. 국회 간단히 복습하고 가자. 자. 아, 힘들어, 지금. 아까 어디 갔다 와가지고. 힘이 드네. 국회 권한부터 보자. 자, 국회 권한 기억하니? 국회 권한. 첫 번째, 입법에 관한 권한. 그렇지, 입법에 관한 권한. 법률 제개 정권, 그리고 조약 체결 및 비준동의권, 그리고 또 재정에 관한 권한, 예산을 심의하고 수정할 수 있는 뭐 그런 권한도 있었고, 또 조세법률주의 기억납니까? 조세법률주의 기억하셔야 되고요. 결산심사도 얘네가 담당하죠, 국회가. 자, 그 다음에 국정 감시 및 통제. 자, 국정감시 및 통제는 뭐 있었더라? 5가지 있었는데, 국정감사, 국정조사, 동의권, 승인권, 마지막에 탄핵 소추권까지 5개 있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뭐니? 국가기관 구성. 자, 고위공직자 임명동의권 있었는데, 자, 고위공직자 5개 누구? 5개란다. 5부류 누구?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까지 봐주면 된다 했고, 여기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예산안 심의 집행 절차 배웠어. 첫 번째, 우선 예산안을 작성부터 해야 되겠죠. 예산안을 딱 편성하고 이걸 어떻게 쓸 거야 라고 제출을 합니다. 그건 누가 해? 정부가 해. 작성 그리고 제출, 이건 정부가 해. 그리고 나서 그 예산안을 보고 심의를 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야, 이런 거는 좀 바꿔도 되지 않겠니? 좀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심의를 하고 확정을 해. 이건 어디서 해? 국회에서 해. 그 다음에 예산안을 갖다가 1년 동안 잘 썼습니다. 예산안을 사용해야죠. 예산 사용해야죠. 집행. 소리 들린다, 그치? 자, 예산안을 집행합니다. 그렇게 집행을 했어요. 1년 동안 잘 썼어요. 그럼 감사원에서 맨 처음에 검사를 먼저 합니다. 이런 거예요. 국회에 낼 때 어떻게 좀, 솔직히 행정부랑 입법부랑 약간 좀 대립 구도잖아. 어떻게 하면 국회에서 욕을 좀 덜 먹을까? 이제 검사하고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심사하고. 단 이 검사는 어디서? 감사원에서 한다고 했어. 자, 그리고 심의 확정 부분에서 내가 하나 얘기한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회기 연도 개시 몇 일 이내에 100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확정시켜야 된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수정 가능 불가능, 수정 가능하다 얘기했다,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배웠던 게 국회의원들의 특권, 2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불체포 특권. 펜으로 쓰자. 불체포 특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었어? 면책 특권까지.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주의의 위기 배웠어. 의회주의의 가장 큰 배경, 의회주의 위기의 가장 큰 배경 뭐였지? 기억해볼래? 가장 큰 배경은 행정국가화 현상. 요것만 기억해줘도 저번 시간 복습철만 잘한 겁니다. 알겠죠? 저번 시간 복습철만 잘한 거고, 문제를 좀 풀고 갈까, 얘들아? 문제를 좀 풀고 가자. 아니야, 그래도 행정부 하고 가는 게 낫지. 10분 쉬었으니까 행정부 필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필기 한 장 넘겨서, 자, 행정부는 한 페이지 안에 다 쓸 거야. 알겠지? 행정부 양이 좀 많은데 한 장 안에 다 쓰고 추가 자료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자. 자, 행정부. 다 됐네. 새 거 하나 꺼내야 되겠다. 새 거 꺼내면 막 못 쓰잖아, 맞지? 새 거 꺼내면 약해가지고 막 못 써. 첫 번째, 빨간색으로 1번. 대통령. 자,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었어. 이거 우리가 행정부의 몇 원성? 1원성이라고 얘기했었지. 국가 원수, 국가 알겠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
그럼 이러한 대통령을 어떻게 선출합니까? 동그라미 1번 선출. 대통령 어떻게 선출하니? 5년 단임제. 노란색으로 5년 단임제. 선생님 이거 다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적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단임이 뭔지 아니? 중임이 뭔지 아니? 연임이 뭔지 아니? 중임, 연임 몰라도 확실하게 단임 하나는 알고 가자. 단임 뭐야? 한 번만. 5년은 뭐야? 5년 동안 딱 한 번 할 수 있다는 거야. 5년 기간에 딱 한 번.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7년에 한 번씩도 하고, 막 4년에 두 번도 할 수 있는데, 뭐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중임 제한 철폐도 하고 막 그랬죠. 그 다음에 민주선거의 4원칙.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로 선출합니다. 한번 물어볼게. 자, 보통 선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야? 그렇지, 보통 선거는 일정 연령 이상이라는 거야. 법으로서 정해진, 선거법에 정해진 일정 연령 이상이야든지. 자, 우리나라는 현재 선거법이 개정돼서 만 18세 이상이야. 맞죠? 근데 정법 체계는 만 19세가 되어 있어. 그 이유는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 정법 교과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야. 그래서 정법 체계는 만 19세가 되어 있어. 그래서 그럼 만 19세가 되어 있으면 내신 시험 칠 때 우리는 만 18세이다 하면 O야 X야? X야. 근데 다만 학교에서 내신을 수업하실 때 선생님께서 얘들아 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우리 책에는 만 19세라 되지만 만 18세로 가르칠 거야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만 18세에 O로 하면 되고, 그런 말씀 없으셨을 경우에는 만 19세가 맞다. 교과서 기준에는 그래. 하지만 현재 선거법상으로는 만 18세야. 알겠지? 그리고 좀 보통 선거의 반대말은 제한 선거가 되겠죠. 직접 선거의 반대말은 간접 선거. 알지? 이거는 비밀 선거 반대말은 공개? 알죠? 비밀 반대말. 평등의 반대말은 차등 선거. 평등 선거는 뭐야? 우리 배웠죠? 자, 형식적 평등할 때 배웠어.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형식적인 평등이 적용돼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자 1인 1표의 원리라고 쉽게 설명하면 그거였고, 이게 말하면 표의 등가성의 원리. 표의 가치가 한 명에게 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표의 가치가 한 명에게 다 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였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거를 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표를 한 표를 줬는데도 그 가치가 2표 이상이 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죠. 선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대통령이 가진 권한, 이거 진짜 헷갈리거든요. 대통령이 가진 권한. 우선 크게 4파트로 나눌 거예요. 아니 2파트로 나눌 거예요. 2파트로. 첫 번째 A, 국가. 이거 A로 해석을 해볼게요. A,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선생님 쉬운 것 같은데요? 국가 원수 하나 나오고, 너네 그 아래에다가 노란색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아래에 B,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이렇게 써주세요. 자,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저렇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대외적 국가대표권. 대외적 국가대표권. 대외적 국가대표권은 뭔가 느낌이 나죠? 대외적으로 국가의 대표가 된다는 뜻이야. 어느 나라에 가서 예를 들어 뭐 G20 정상회담이라 치자. 그럼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대표로서 나가서 앉아가지고 내가 코리아의 주장입니다. 내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표하여 나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어떤 게 해당되냐면은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이라든지 선전포고 강화권. 선전포고 중간점 찍을게. 아니다. 이렇게 중간점.
선전포고, 중간점, 강화권 등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대외적 국가대표권. 두 번째는 헌법기관 구성권이야. 헌법기관 구성권. 선생님. 제가요, 작년, 중학교 때 사회를 엄청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헌법기관은 사법부의 독립에 의해서 따로 분리되는 거 아닌가요? 분리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이거는 구성원이라 적었죠. 미안해. 구성권이야, 구성권. 헌법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라는 뭐냐면은, 이거에 쉽게 생각하면, 우리 아까 그 봤잖아. 고위공직자, 어렵다. 발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네. 고위공직자 임명동의권 있죠. 국감대대헌. 그거 누가 가지고 있어? 국회가 가지고 있지. 그 모두를 임명하는 권리는 얘네 가지고 있어. 행정부, 대통령이. 그래서 여기 적어볼까? 감, 대헌의 무엇을 가지고 있다?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임명권. 선생님, 파면권은 없습니까? 파면권은 없습니까? 파면권은 쉽게 생각하면 탄핵소추라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파면시키려면은 해임건의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아닌 경우도 있긴 합니다. 세 번째, 국가와 헌법 수호권. 국가와 헌법 수호권. 아까 뭐가 땡땡. 국회 필기할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얘들아. 잠깐만 앞에 필기 와봐. 국회로 와봐. 국회 거기 봐봐요. 봐봐. 국정감시 및 통제가 넣거나 승인권 가봐.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처분 그리고 긴급명령 이렇게 돼 있죠. 긴급경제명령 및 처분권과 긴급명령권에 대해서 국회에서 승인해야 돼. 맞지? 그러면 그 권리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적어보자. 긴급경제명령 및 처분권. 선생님 거기 좀 줄였습니다. 그렇게 적었어요. 경제명령 및 처분권. 콤마. 긴급명령권. 대통령령. 참고로 하면 대통령은 영입니다. 알겠지? 대통령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맨 첫 시간에 누적 복습할 때 내가 일부러 법의 위계를 얘기한 거야. 위계성. 그 다음에 계엄 선포권. 계엄령을 선포하는 거죠. 요거는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적용된다. 자,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라는 부분은 시험 문제에서 얘랑 비교하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 이 안에서 이게 뭐니라고 묻는 경우는 진짜 지엽적인 내신 변별하기 위한 학교에서는 그렇게까지 합니다. 이 안에서 비교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 선전포고 및 강화권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중에 어디에 해당되니? 그러면 대외적 국가대표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1 국정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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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국정조정권의 첫 번째. 얘네 행정부, 대통령은 법률안을 거부할 수도 있고 제출할 수도 있어요. 맞지? 법률안 제출 및 거부권. 그리고 또 뭐도 들어갈까요? 사면 할 수 있잖아. 특별 사면 이런 식으로 뭐 광복절 특사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사면. 그리고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헌법 개정안 제안권. 정법의 용어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로 생각해보면 좀 쉬워요. 헌법 개정안 제안권. 참고로 하면 법적, 민법이나 형법 이런 데 가면 오히려 용어가 더 어려워져. 특히 민법. 민법에는 진짜 용어만 찾고 가도 너네가 거의 할푼이 오랜만에 듣니? 팔하더니 먹고 들어가요. 용어만 해석할 수 있어. 자, 다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입니다. 첫 번째 국군 통수권.
국가에 있는 군인들을 통수할 수 있는 최고권자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임명도 할 수 있지만 파면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공무원 임면권. 마지막으로 대통령령 발법권. 대통령이라는 지위에서의 명령을 발표하는 거니까 대통령령 발법권. 길다 맞지? 대통령령 발법권 등. 소리 뭔 소리고 이게? 그죠? 자, 다시 한번. 조약 체결 및 비준권과 선전포고 및 강화권을 대외적 국가대표권, 국감, 대대헌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임명권은 헌법기관 구성권, 긴급경제명령 및 처분권, 그리고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등은 국가와 헌법수호권. 좀 이따 복수할 때 물어볼 거야. 법률안 제출 및 거부권과 사명권, 헌법 개정안 제안권은 국정조정권. 기억하고 가야 된다, 알겠지? 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국군 통수권, 공무원 임명권, 대통령령 발표권. 좀 이따 또 물어볼 거야. 알겠죠? 3번, 권한 행사 방식. 자, 여기는 내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적을 거예요. 빨간색으로 들어가. 문서주의, 부서제도. 그 외에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거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추가 교환으로 보도록 할게요. 하나 더 적자. 국무회의의 심의. 요 정도까지는 딱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가시는 지위는 의장의 지위를 가져야 됩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요. 알겠지? 마지막 4번 특권. 자, 대통령은 재직 중 대통령의 직에 있을 경우 형사상 소추가 불가하다. 형사상 소추가 불가하다. 단 내란이라든지 외환 이거는 제외합니다. 내란과 외환은 제외하고 그 외 재직 중에 있어서는 형사상의 소추를 불가하다. 소추 알겠지? 그렇다면 민사상 소추는 가능합니까? 그래서 아니다 콤마 민사상 소추는 가능하다. 앞으로 너네가 정법에서 형사 또는 형법 이런 게 나오면 그 반대는 민사, 민법 이렇게 떠올려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대통령 한번 쫙 정리했기 때문에 지우고 다시 한번 물어볼까? 알겠지? 지우면서 복습해볼까? 첫 번째. 자,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직위를 가진 사람을 대통령이라 불렀고요. 자, 대통령은 5년 무슨 제? 단임제. 자,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첫 번째. 무슨 권? 대의적 국가대표권. 무슨 권? 대의적 국가대표권. 뭐가 들어왔었지?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선전포고 및 강화권. 국감 대지원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거를 헌법기관 구성권이라고 했다. 맞죠? 헌법기관 구성권. 자, 세 번째. 긴급 경제명령 및 처분권. 재정 빠졌다. 재정. 여기 재정 빠졌어. 미안해. 혹시나 들어갈 수 있으면 거기다 재정 넣어줄래요? 미안해요. 어쩌다 지우다가 갑자기 1답은 이상해서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알겠지? 명령 및 처분권 여기 가야 돼요. sorry. 그래도 위에는 지우겠습니다. 긴급 재정 경제 명령 및 처분권. 그래도 긴급 명령권, 계엄 선포권은 뭐? 헌법기관 구성권이야. 맞아? 뭐였어? 빨리 떠올려봐. 위에가 헌법기관 구성권. 이건 국가와 헌법 수호권. 국가, 헌법. 계속 가보자. 법률안 제출 거부권, 사명권, 헌법 개정안 제외권은 국정조정권. 이봐 까먹는다니까 너네. 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국군 통수권, 공무원 임명권, 대통령령 발부권. 권한 행사 방식 무슨 주의? 문서주의. 무슨 제도? 부서제도.
부서제도는 사인 서명을 통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회의의 심의? 국무회의의 심의. 이때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 자, 특권. 재직 중 어떤 상황에서 소추가 불가능해? 형사상 소추 불가능해. 단 내란과 외환에서는 제외된다. 그러면 어떤 상 소추는 가능해? 소추. 민사상 소추는 가능하다.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권한 복습 좀 하자. 권한. 대통령의 권한. 진짜 중요해서 그래. 부서지진 않겠죠? 이게 부서졌어요. 어쩐지 아까 부서진 소리 들렸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 대통령 권한 첫 번째 다시 떠올려봐. 자, 우리 대통령 권한을 배웠고 첫 번째 들어서 우리 뭐 했지? 조약 체결 및批准권, 선전포고와 강화권, 대외적 국가대표권. 대외적 국가대표권. 다시 한번 써보자. 대외적 국가대표권에 뭐뭐 있었다고? 조약 체결 및批准권. 그리고 선전포고 및 강화권. 두 번째 헌법기관 구성권이죠. 자, 헌법기관 구성권에 뭐 나왔지? 그렇지. 고위공직자에 대한 임명권이었죠. 국, 감, 회원에 대한 임명권을 시행했습니다. 임명권. 세 번째는 국가와 헌법 수호권. 자, 국가와 헌법 수호권 잘 떠올려봐. 여기 뭐였었지? 뭐였었니? 그렇지. 긴급 재정, 중간점, 경대, 명령 및 처분권. 나 지금 마우스를 날려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긴급 명령권. 마지막 계엄 선포권. 자, 그 다음 네 번째 국정조정권. 이게 분별이 좀 이상해. 국정조정권. 법률안 제출 및 거부권. 법률안 우리 거부 먼저 적었다 맞지? 이 노란색 한번 적어볼까? 왼손 한번 적어볼까? 왜냐면 오른쪽 팔이 아프니까. 법률안 제출 및 거부권. 그 다음에 사면권. 또 법률안 제출 및 거부권. 사면권. 그리고 헌법 개정안 제한권. 그렇지. 자, 근데 이 네 가지는 모두 다 어떤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첫 번째, 국가에 있는 군인들 모두 자기 국가의 군대의 최고 통치 지휘자가 되는 뭐지? 국군 통수권. 그래, 전쟁 났을 때 모든 책임이 누가 져요? 대통령이 지죠. 그 다음에 공무원을 갖다가 임명하고 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 임명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령 반포권. 대통령령 반포권. 발표한다고 표현하죠, 우리는. 대통령령 발포권. 다시 한 번 더 쓰자. 다시 읽고. 너네 복습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 권한 문제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이야. 좀 이따 국무총리의 권한도 배울 건데 국무총리의 권한하고 헷갈릴까봐 그래. 한 번만 더 복습하자. 빨간색 뜰게요 이번에는. 자,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배웠습니다. 자, 권한은 둘로 나뉘는데요. 자, 뭐랑 뭘로? 그렇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으로 나뉩니다. 너네가 백지 복습 이렇게 해봐야 돼. 알겠지?
자, 국가 원소로서의 권한도 다시 4개로 나뉘는데요. 국가 원소의 오늘따라 왜 이리 읽고요? 자,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첫 번째. 설마 또 까먹었니? 아니지? 대외적 국가대표권. 자, 대외적 국가대표권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조약, 체결 및 비준권. 힘들다 진짜. 조약, 체결 및 비준권. 그 다음에요. 선전포고 및 강화권. 자, 두 번째 나온 게 무슨 권이야? 헌법기관 구성권이었죠. 이건 잘 떠오르지 그래도? 헌법기관 구성권. 자, 고위공직자 뭐뭐뭐뭐 5개. 외울 때까지, 외우더라도 계속 시험 칠 때까지 계속 물어볼까요? 뭐뭐뭐뭐뭐 국감 대대현. 국, 감, 대헌에 대해서 임명권을 가지는 거야? 임면권을 가지는 거야? 임명권. 임명이다, 명.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보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나오는 거. 국가와 헌법수호권. 국가와 헌법수호권. 여기 뭐 들어갔어? 계속 떠올려. 긴급으로 시작하는 건 다 여기 들어가. 긴급으로 시작하는 건 다 국가와 헌법수호권에 들어간다. 뭐? 긴급, 재정, 중간점, 경제 및 경제 명령까지 들어가야 되지. 명령 빼먹었다, 맞지? 쓰면서 뭔가 이상하다. 긴급, 재정, 경제, 명령 및 처분권. 왜냐면은 쓰다가 읽다 보면 느껴지거든요.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처분권. 그리고 또 뭐 있었지? 긴급 명령권. 그리고 또 뭐 있었지? 계엄 선포권. 똥을 덥다. 그리고 오늘 온도가요 13도까지 올라가대. 13도. 자, 마지막 하나. 뭐였어? 국정조정권. 혹시 나만 덥니 지금? 아니지? 너네가 도와야 돼. 말하면서 도와야 된다. 알겠지? 더운 거 맞지? 자, 계속 가보자. 국정조정권 뭐 있었지? 떠올려. 머릿속으로 생각해. 생각하고 또 생각해. 국정조정권. 빠밤. 미안합니다. 국정조정권 법률안. 거부, 제출. 그리고 사람들 뭐 할 수 있어? 사면시킬 수 있어. 사면권. 그 다음에 또 뭐도 가져? 헌법 개정안 제안권. 헌법 개정안 제안권 가진다고 했어. 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리 다 떠올려보자. 국가의 군대를 모두 통솔할 수 있는 권리. 이거 뭐라 불렀지? 국군 통수권. 그 다음에 공무원을 임명할 수도 있지만 파면시킬 수도 있어. 무슨 권? 공무원 임명권. 너네 따라 하는 거죠? 입으로 막 부르고 내뱉고 있는 거지. 내뱉어야 됩니다. 알겠지? 내뱉어. 자, 마지막 뭐였니? 선생님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 대통령령 발포권. 내가 이제 막 던져볼 거야. 지우. 던져볼 거야. 너네 답할 수 있어야 돼. 자. 선전포고 및 강화권. 어디야? 선전포고 및 강화권? 그렇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중에서 대외적 국가대표권이었지. 긴급재정, 경제 명령 및 처분권과 긴급명령권, 계엄 선포권이 속해 있는 곳은 국가와 헌법수호권, 사면권, 국정조정권. 번호로 내가 바로 물어봐야 되겠다. 너네 이거 적었니? 안 적어도 상관없어. 적었어도 좋고. 자, 권한 있지, 권한. 권한을 여기 나눠볼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두 번째가 9번, 세 번째가 10번, 11번, 12번, 그 다음에
6번에 이렇게 나도 줘보겠다. 하나, 한 개, 두 개, 세 개 나오죠. 그 다음 여기에 몇 개 나와? 한 개, 두 개, 세 개. 번호로 한번 외워보자. 번호로 15번. 단순탄 못하지? 자, 국정조정권의 마지막 헌법 개정안 제한권. 그렇지. 9번 국감 대대헌 임명권. 7번 조약체계 및 비준권 들어가고 있어. 16번 국군 통수권. 13번 법률안 제출 및 거부권. 반대로 된다. 한번 해볼까? 나만 즐겁니 역시 지금. 12번 계엄 선포권. 그러면 11번은? 그렇지. 혹시 잘못 대답한 건 아니죠? 긴급명령권. 다시 9번 국감 대대헌 임명권. 2번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5번 국가와 헌법수호권. 7번 조약 체계 및 비준권. 머릿속에 계속 들어오고 있죠? 10번 긴급재정 경제명령 및 처분권 되겠습니다. 17번 사명권. 다 외웠어요 정도면. 오케이. 내가 이렇게까지 시키는 이유는 정법에서 여기가 외울 게 진짜 많다 했잖아, 이 단원이.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이렇게 안 외우면은 나중에 힘들어 너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외우는 거야 우리가. 알겠지? 자, 계속해서 두 번째 2번 빨간색으로 2번 국무총리 가보도록 할게요. 2번 국무총리. 좀 이따가 행정부 필기 다 끝나고도 해볼 거야. 알겠지? 그때 까먹으면 안 돼. 자, 국무총리는 행정부 2인자입니다. 행정부 2인자입니다. 자, 대통령 유고시 권한대행을 합니다. 대통령이 특정 사안이 있거나 또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돼서 그 탄핵소추안이 가게 됐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 정지되잖아. 그런 경우 권한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 가결이 돼가지고 권한 행사가 정지됐을 때 그때 권한 대행으로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었지. 1번 동그라 1번 임명. 우선 첫 번째 임명 동의해줘야 됩니다. 누가 임명 동의해줘야 돼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국회의 동의를 거쳐요. 그러고 나면 이제 대통령이 임명해주는 거야. 갑자기 왜 이렇게 뻑뻑하지? 대통령이 임명해주는 겁니다. 긴 거 빼놨는데 여기 있구나.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해임. 2번 해임. 임명도 했으면 해임도 가능하죠. 임명됐으면 해임도 가능합니다. 맞지? 자,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했다면 해임은요. 자, 국회 제적의원. 의원 3분의 1 이상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을 경우에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다고 무조건 다 권한행사 정지야? 그건 아니죠. 맞지? 그래서 해임 건의안 발의 시 가능. 이렇게 해놓도록 할게요. 3번 국무총리가 가지는 권한. 국무총리의 권한. 빨간색으로 A. 행정각부를 통할, 조정. 통할한다는 게 모두 관할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모두 관할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쉬울 거예요. 통할, 조정한다. 이거는 어떤 정부 형태의 요소야? 그렇지. 의원 내각 대정 요소야.
이래서 여러분들 정부 형태 까먹으면 안 된다 소리예요.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 B. 이건 B로 적을게요. B. 행정각부의 장이나 행정각부의 장이나 국무위원회 임명 건의하네요. 임명 건의. 즉 이걸 우리가 임명 건의를 어떻게 하냐면은 임명 제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얘네에 대해서 노란색으로 임명 제청도 가능하고요. 그와 동시에 콤마 해임 건의도 갖고 있어. 가능. 즉 행정각부에 있어서의 권한이 국무총리에게 약간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는 있죠. 세 번째, 국무총리령 공포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빨간색으로 3번 국무회의. 자, 참고로 말하면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부의장의 지휘를 담당하게 된다. 1번 성격. 국무회의는 행정부 최고의 중요 심의 기관. 의결은 어디서 할까? 의결은 국회에서 해야죠. 맞지? 의결은 국회에서. 최고 심의 기관이야. 그게 국무회의야. 그럼 2번 구성.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1인자 수장인 대통령이 의장이라고 의장을 쓰자. 의장 1인 대통령과 콤마 부의장 국무총리죠. 국무총리 그리고 그 외에 어떤 국무위원들까지 가능한 거야. 알겠니? 국무위원. 의원 아니야. 위원이야. 4번 감사원. 일 번 성격. 대통령 직속의 최고 감사기관. 최고 감사기관이기도 하고. 이렇게 정리 더 낫겠다. 직속이라 하면 소속이라 좀 바꿀래. 소속. 대통령 소속의 헌법상 필수 기관이자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독립기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면 안 되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야. 왜냐 행정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대통령 산하에 있어 대통령 직속에 있을 경우는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야 되게 되잖아. 맞지? 그래 약간 좀 아이러니하죠. 이게 대통령 소속에 있다면 약간 좀 아이러니해. 근데 보통 은행 감사팀도 보면 행장 바로 밑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 그런 비슷한 경우랑 생각하면 왜 쉬울 거예요. 알겠지? 탄산 요가루가 장난이 아니네. 잠시만요. 자, 감사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우리 우선 아는 거 감사원장부터 나오죠? 2번 구성. 적어봐. 감사원장 포함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들의 임기는 4년. 임기 4년. 단
빨간색 들어봐. 단 1차 중입 한 번 더는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쉽게 생각해서 1차 중입은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면 돼. 알겠지? 좀 닦을게요. 청소하고 있어요. 뭐 어제 수업 중 청소하세요? 네, 해야 됩니다. 너무 더러워 안 그러면 나의 폐 건강이 위험해질 수가 있어. 얘들아, 나의 폐 건강을 유지해야지 너랑 수업 오래 하지 않겠니? 아우 더러워. 진짜 더러워요. 이게 물이 묻으면 더 심한 게 뭐냐면 꾸덕꾸덕해져. 닦아내야 돼. 그래서 가루 날리는 건 둘째 치고죠. 감성까지 됐지. 자, 다음 5번 행정각부의 장. 여기 안에서 두 줄 써야 됩니다. 행정각부의 장. 세 줄이네. 지우고 쓰자 얘들아. 행정각부의 장 지우고 다시 쓸게요. 너네 그냥 쓰면 돼. 알겠지? 그래서 5번 행정각부의 장. 행정각부의 장. 첫 번째 1번 임명. 첫 번째 국무총리가 제청합니다. 임명을 건의하는 거죠. 제청합니다. 국무총리가 제청을 하면은 대통령이 보고 검토를 하는데, 이때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하나 거치는 절차가 하나 있어.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나면은 그 뒤에 뭐 한다? 그렇지, 이제 대통령 임명해. 근데 미리 말하는데요. 국무총리나 감사원장, 대법관, 어쨌든 이런 국회 인사청문회 그 5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장관, 저기 행정각부의 장관이 장관이라고 부르잖아. 이 장관들에 한해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생략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생략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인사청문회는 하되 국회에서 반대를 해도 대통령이 이 인사를 강행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말 꺼내기 좀 그렇긴 한데요. 조국 전 민정수석 기억하죠? 그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개각할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후보자로 올라가잖아. 실제로 법무부 장관 생활도 며칠 하다가 내려오시게 되잖아. 그때 잘 생각해봐. 그때 국회에서 그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국회에서 안 된다고 반대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강행시켰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이렇게 더러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내 휴대폰인가? 아닌데 내 휴대폰 여기 없어요 얘들아. 너 무서워 갑자기. 태블릿인가요? 볼까요? 봅시다. 그렇지. 뭔가 이러면 약간 좀 무섭지 않아? 여기 올릴만 할 게 없는데 올리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2번 얘네 권한 법률이 정하는 소관 업무, 사실 담당하는 업무, 교육부면 교육부 관한 내용, 중소기업 벤처부 같은 경우는 그에 맞는 업무, 과학기술 뭐니 요즘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어제 그쪽 관련 업무를 한다든지, 산업통상자원부인가 산업통상자원부. 옛날에 다 외웠는데 까먹었어요. 이렇게 또 뭐 있니?
부서 중에 옛날에 진짜 와 엄청 달달 배웠는데. 행정자치부. 네, 어쨌든 소관 업무를 집행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 잘 봐야 된다. 빨간색으로. 법률이나 콤마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또는 직권으로, 자 노란색을 잠깐 노란색 쓰고 다시 쓸게요. 부령을 공포할 수 있다. 부령을 공포할 수 있다. 공포할 수 있다. 치고 다시 쓰자. 공포할 수 있다. 부령이 뭐냐면 행정각부의 장들이 발표할 수 있는 거예요. 명령인 거지. 근데 그거를 법률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공포하거나 각 소관 업무에 맞는 직권으로, 이 행정각부의 장 뭐라 불러요? 장관이라 부르죠. 그 밑에 있는 1차관, 2차관 받는 경우도 있고 그냥 차관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차관들도 있잖아. 장관이 직권으로 부령을 공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대통령 행정부 필이 끝났습니다. 자, 국무회의는 최고 심의기관이야. 의결은 아니야.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에 있는 거지 직속은 아니야. 알겠죠? 그리고 헌법상 필수기관이자 독립기관이야. 대통령으로부터. 얘네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긴 거치지만은 인사청문회에서 반대되더라도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시킬 수 있다. 알겠죠? 여기까지. 보건복지부. 코로나에 가장 많이 힘써주시는 보건복지부 까먹을 뻔했어요. 여기까지 행정부 했는데 얘들아, 행정부 복습은 해야 되지 않겠니? 맞지? 그래서 나랑 같이 또 그거 한번 복습해볼까? 권한. 자, 이거 수업에 더 쓰면 또 까먹지는 않았겠죠? 죽는다. 자, 다시 복습하고 오늘 법원도 들어가야 돼. 법원. 그 다음 필기 법원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요 복습 법원 들어갈게. 자, 대통령의 권한은 둘로 나뉘었어. 이렇게 하면 또 몰라보겠지? 알겠어. 아까 했던 대로 해줄게. 자, 1번, 2번. 1번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2번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안에 3번, 4번, 5번, 6번이 있었는데 기억나니? 3번 뭐야? 대외적 국가대표권. 4번 설마 까먹었니? 헌법기관 구성권. 5번 국가와 헌법수호권. 6번은 국정조정권. 그 아래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그리고 2번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아래에 16번, 17번, 18번. 자, 7번 뭐였지? 조약 체계 및 비준권. 8번 선전포고 및 강화권. 9번 국감 대대헌. 임면권이야 임명권이야? 임명권. 10번 선생님 기억이 안 나요? 딱 읽어봐. 긴급 재정 중간점. 그리고 경제 명령 및 처분권. 긴급 재정 경제 명령 및 처분권. 11번은 긴급 명령권. 12번은 계엄 선포권. 국정조정권의 첫 번째 13번은 법률안 거부 및 제출권. 제출 및 거부권. 14번은 까먹었니? 사면권. 15번은 대통령령 발부권이요? 아니야. 헌법 개정안 제한권이야. 16번 국군 통수권. 17번 공무원 임면권. 잠깐만 뭐니? 열어보자. 인거 같은데 이번에는. 얘 맞아요. 난 무서웠잖아. 어머 18번. 그렇지, 아까 얘기했던 대통령령 발부권. 여기까지 안에 벌써 절반.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자료는 보고 가자. 그래도 법원 가기 전에. 힘들어. 자, 자료 1번 보자. 자,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방식 돼 있죠. 첫 번째, 대통령의 국법상 일체 행위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 저거 문서주의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2번,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관계 국무위원이. 그래서 예를 들어 교육부와 관한 내용이라면은 국무위원, 그러니까 국무위원과 각부 장관은 약간 다른 개념이야. 알겠지? 근데 보통은 너네가 국무위원이 행정각부 장관이라고 생각해주면 쉬울 거야. 알겠죠? 예를 들어 교육부 관련 문제다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과 국무총리와 문서를 한다. 대통령도 문서를 하겠죠. 자, 부서한다. 그 서명한다 뜻이 거기 저가 부서제도. 1번에 2번에 부서제도. 3번 가보자. 무엇에 심의돼 있죠. 거기 적어볼래요? 국무회의의 심의. 아까 다 배웠죠? 자, 정부의 중요 정책은 반드시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 최고 중요 심의기관, 최고 심의기관 얘기했습니다. 맞지? 자, 정부의 주요 정책의 예시로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제출. 그러면요, 잠시만요. 헌법 개정 과정에서 제안이라는 부분에 국회의원 제적의 3분의 2 아니잖아. 이게 아니잖아. 잘 돌려봐. 어쨌든 국회의원들만 헌법 개정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도 가능하다? 대통령도 헌법 개정안 제출할 수 있다. 더 올려주세요. 우리 그 문제 몇 번이더라? 문제 몇 번이냐면 그게 나오는 거 모르겠다.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이따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알겠죠? 국회의원 과반 찬성이나 대통령도 제출할 수 있다. 포인트 잡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된다, 구속되지 않는다, 구속되지 않는다.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런 느낌이야. 국회의원의 특권 중에 면책 특권이었잖아. 그런 느낌이야. 알겠지? 대통령의 의무 4가지 있죠. 자, 거기 2번에 빈칸에 계속성. 계속성. continue. continue. 알겠지? 자, 그러면 대통령의 의무도 다 받고, 대통령의 의무는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보면 돼요. 뭐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지는 않겠지, 이게. 자, 그럼 1번, 2번 받고 뒤로 넘겨보자. 2페이지에. 5번 봐봐. 행정부 조직도 넣어놨어. 보이지? 자, 대통령. 지금 거기는 문재인 대통령 적혀 있죠. 맞죠? 현직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아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안보실 있고, 그 아래 국정원과 감사원 동그라미. 자, 거기 감사원 동그라미 해줬고. 자,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동그라미 해줘. 감사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동그라미. 그 아래 국무총리 있고,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있고, 그 아래에 여러 협의처들이 있다. 맞지? 위원회라. 거기에 공정거래위원회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공정거래위원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동그라미. 거기 가면 되겠다. 그 아래 내려와 부서 봐봐.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많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여기 계시던 장관이 이제 사의 표명했죠. 이제 새 장관 바뀌었죠. 정부에서 그렇게 개각도 할 수 있어. 장관 구성을 장관들 행정각부의 장을 어떻게 임명하더라?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더라. 그것도 기억해줘야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6번, 7번 넘어가. 6번, 7번 넘어가. 좀 이따 할 거야. 법원 배우고 할 거야. 8번 넘어가고 11번 가봐. 11번. 국무회의에 대한 헌법 규정이야. 제87조 1항.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을 임명한다. 그러면 행정각부의 장도 국무위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죠. 우리 헌법까지 OX 푸는 게 아니라 헌법 규정이 이건 알겠지? 자, 2번.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그렇겠죠? 3번.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그렇지. 행정각부의 장을 해임할 때는 목이 왜 이러니?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할 수 있다 했어. 얘기했어. 맞지? 마지막 4번.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그 이유는 군인이라는 거에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옛날에 군부 독재 시기가 있었잖아.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이에요. 그래서 군인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밑에 봐봐.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OX. 여기서 O라고 하는 친구들은 지난 시간 복습 못하는 학생들, 복습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X라고 대답을 하겠죠. 왜? 탄핵소추는 복습이 중요한 거야. 탄핵소추랑 해임건의 비교해야 되지. 자, 탄핵소추는 뭐라 했어? 무조건 따라야 돼. 탄핵 심판이 나면 무조건 따라야 돼. 맞지?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는 동시에, 국회에서 가결되는 동시에 바로 권한 행사가 정지돼. 근데 해임건의는? 해임건의는 그렇지 않아. 해임건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게 해임건의안이 올라오더라도 대통령이 무조건 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X 되겠습니다. 자, 11번까지 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원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하자. 법원. 다 지웠죠? 권한, 대통령의 권한 기억하지? 국회의 권한은? 뭐지?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국정 감시 및 통제에 관한 권한, 또 얘들아, 우리가 오늘 헌법재판소까지 달려야 되는데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양이 워낙 많아서. 그렇지. 국가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까지. 이게 여기 보면 쌤은 문제 다 풀었지만은 여기 문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 이거 잘 봐야 돼. 내용 알겠지? 걱정이 조금 됩니다. 그래도 우리 잘할 수 있어요. 맞지?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너네 좀 잘하는 거. 너네 약간 그런 거 많이 보잖아. 법정 드라마. 법정 드라마라는 건 좀 표현이 이상한데. 법률 막 얘기하고. 쌤도 옛날에 그 드라마 하나 보고 그 배우 이보영하고 이종석 씨 나오는 드라마였거든. SBS에서 하던 드라마. 옛날 그걸 보고 와! 국민참여재판 나오는 거야. 야, 나도 하고 싶다. 변호사. 그때 한대 콜 변호사로 가졌던 와, 막 그런 생각 했었어. 막 그 내 안에 온갖 정의감이 다 들끓는 듯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법원을 배우고 나면은 정의감이고 뭐고 A씨부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법원은 양이 좀 있어요. 어쨌든 동그라미 동그라미하고 법원 1. 법원은 총 2페이지 쓸 거야. 법원은 1번 사법의 의미. 우리가 지금 배울 법이 사법부예요. 사법부. 그럼 사법부면 사법의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 맞지? 당연하지. 자, 법 질서를 침해했을 경우 법 질서 침해 시 법의 해석과 법의 집행, 법의 적용을 가지고 싸울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선생님 예시를 들어볼게요. 선생님, 제가 제 지우개를 가져갔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거야. 법 질서를 침해한 거야. 그랬을 때 쌤이 두 명의 아이를 불러요. 너 왜 지우개 훔쳤어? 아니요, 제가요. 어제 저를 막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넌 지우개를 가져가냐? 네가 어제 때렸잖아. 막 이렇게 싸울 거 아닙니까? 맞죠? 분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에 따라서 우선 학급 규칙에 의거해서 너 남의 물건을 뺏었으니 너도 처벌받아야 되겠지? 근데 그 원인 제공했던 너는 이렇게 반대구나. 너는 애를 왜 때렸어? 이유 없는 폭력이지? 그러면 너네 둘 다 마치고 청소해. 라는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법 질서를 침해 시 법을 해석하고 중간점 적용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는 방금 A와 B라는 아이에게 각각 사법을 한 거예요. 2번 사법부의 사법권의 독립. 빨간색 적을게. 2번 사법권의 독립으로 적을게. 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 먼저 첫 번째 법원의 독립부터 가자. 동그라미 1번 법원까지만 노란색 쓸 거야. 법원. 다시 인쇄로 바꿔서 법원의 독립. 첫 번째 A. 헌법과 법률로 왜 이럴까? 헌법과 법률로 법원 조직을 규정했어. 너네 법원하고 생각나는 게 판사들도 있겠지만은 검사들도 있어요. 변호사 하지 마라. 변호사는 개인이야.
로펌에 속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개인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 검사들 중에서도 부장검사, 차장검사 이런 검사들 있죠. 그런 검사들의 직위가 다 정해져 있지. 판사들도 부장판사, 차장판사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 법관 임명. 법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배제합니다. B. 법관 임명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법관 임명할 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입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얘기야. 세 번째 빨간색 C.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만약에 혹시나 입법부가 사법권을 침해했을 경우, 그러니까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이 들어간 경우죠. 국회가 법관을 임명하는 데 간섭할 경우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통해서 뭘 하는 거야? 입법부, 즉 국회를 견제하자는 거예요. 국회 견제. 자, 이게 왜냐면은 법률을 만드는 주체는 어디니? 법률을 만드는 주체. 입법부잖아.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이 잘못됐다. 헌법에 위배되었다. 라고 그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거예요.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빨간 하나 더. 행정재판권. 이거는 누가 봐도 어디 견제하는 거야? 정부를 견제하는 거야. 정부 견제. 왜요? 행정재판권이잖아. 얘들아, 행정재판권. 공권력을 행사했냐 또는 불행사했냐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잘못됐다. 너는 국가가 개인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노란색 2번 법관까지만. 자, 법원과 달리 법관의 독립입니다. 법관의 독립. 아까 우리 법원의 독립을 했어, 맞지? 이번엔 법관. 개인 한 명 한 명이야. 오케이. 그거 한번 보도록 하자. 첫 번째 A, 법관의 신분 보자. A, 법관의 신분 보장. 법관의 법관의 신분을 보장해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탄핵이나 혹은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졌을 때 형. 데스형 아니야. 다시 아직이가 돌아왔습니다. 어떻게든 아직이가 안 치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너네가 이걸 듣다가 또 잘 것 같아. 왜냐하면 법원이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이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시에는 파면당합니다. 이걸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있어서는 법관을 함부로 파면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야. 임기가 보자. 임기 좀 많죠. 먼저 첫 번째 대법원장. 자,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입니다. 그리고 딱 한 번 할 수 있어요. 중임은 안 됩니다. 중임 안 돼요. 두 번째 대법관입니다. 대법관. 자, 대법관의 임기는 6년입니다. 똑같이 6년인데 얘네는 몇 번이고 할 수 있습니다. 연임 가능합니다. 연임 가능. 세 번째, 일반 법관. 일반 법관. 10년입니다. 10년. 임기 10년이고요. 연임 가능, 불가능? 연임 가능해야지. 연임 불가능하면 10년 검사하고 잘리고 10년 판사하고 잘리는 거예요. 10년 연임. 가능합니다. C. 법관 이사의 독립성.
아까 요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되겠지? 법관 인사의 독립성. 세 가지 루트 다 설명할게. 나눠서 볼까? 나눠서 보자. 기업, 니은, 디귿.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 법관 나눠서 볼게. 대법원장, 기억에 대법원장 적어주고, 니은의 대법관, 디귿의 일반 법관. 각각 이들이 어떻게 임명되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아무래도 이번 시간 좀 많이 길 것 같아요.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뭐 하는 거예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대통령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 중에,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중에 어디에 해당돼? 헌법기관 구성권이지. 맞지? 대통령 임명. 그럼 대법관은 우선 대법원장이 후보를 추려. 그리고 그걸 갖다가 국회 리스트를 보내. 제청하는 거야. 얘네 임명 가능하게 해주세요. 제청합니다. 그러면은 국회를 그거 보고 누구 딱 추려내는 거야. 이 사람은 돼. 이 사람은 괜찮네. 심사해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국회 동의를 거치고 국회 동의를 거친 후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세 번째, 일반 법관. 일반 법관은 대법관 회의에서 동의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거치면은 누가 임명해? 대법원장이 임명해. 이게 어디 봐서 법관인사의 독립성입니까? 이거는 사법부. 각각의 부서의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인 거고. 얘 때문에. 얘가 가장 세. 독립성이 가장 센 게 일반 법관의 임명이에요. 대법관 회의. 자기네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에서 회의의 동의를 받아서 대법원장이 임명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의 독립성이 가장 크다. 사법권의 독립까지 했어요. 요거는 좀 약간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3번. 3번 너네 가장 잘 아는 거야. 3번. 큰 3번. 재판의 종류. 잘 알지 않니 너네 이거? 재판의 종류 잘 몰라? 재판의 종류. 재판에 4가지 있을 거야. 4가지. 1번 민사재판, 2번 형사재판, 노란색으로 쭉 쓴다. 3번 행정재판, 4번 선거재판. 사실 5번에서 특허재판도 써야 되는데 특허재판은 우리 좀 이따가 표를 통해서 볼 거예요. 알겠지? 보자. 첫 번째. 민사재판이야. 민사재판은 개인 대 개인이야. 그래서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한다. 두 번째. 형사재판은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즉, 이 피고인은 이런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제가 공소 제기를 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그 죄의 여부라든지 형량을 결정하는 게 형사재판이야.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자. 형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에 대해 예를 들어 뭐 살인죄, 뭐 절도죄, 특수상해죄, 강간미수죄 이런 식으로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뭐 죄의 형량만 결정할까? 여부도 결정할 수 있겠죠.
왜 우리 그거 있잖아요. 우리 그 신체의 자유 배울 때 배웠던 거 기억나니 혹시? 무죄 추정의 원칙. 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해당시킨다. 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행정재판이에요.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했을 경우, 권익 침해했을 경우, why don't know? 국민의 권익을 침해했을 경우 고지하는 겁니다. 이게 행정재판이고, 참고로 우리 법원 이사하겠지만은 법원의 종류 중에 행정법원이 있어. 행정법원은 서울에 한 곳만 있어. 나머지 지역에는 행정법원이 없습니다. 마지막 선거재판. 선거와 당선의 유무효를 다루는 곳입니다. 선거. 이게 이상하네. 선거와 당선의 유무효. 이게 유효한가? 이게 무효한가? 그거에 대해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선거재판 아래에 A와 B로 나눠서 그러면은 그 선거 우리가 뭐 지방의회 의원들도 선거를 하고요. 국회의원들 대통령 선거 다 하잖아요. 그럼 그들에 있어서 선거를 재판을 하는데 단심제 바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고 2심제로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단심제와 2심제로 나눠서 보도록 하자. 자, 단심제에 해당하는 첫 번째 대통령. 대통령 선거는 굉장히 중한 사건이에요. 중한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대통령.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중요하지. 맞지? 국민의 대표니까. 국회의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광역단체. 자, 광역자치단체, 지자체장. 광역지자체장. 선생님, 광역자치단체가 뭡니까? 이거 설명해 줄게.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우리가 지방자치하면서 배우겠지만은 보통 시와 도의 지자체장들의 얘기. 예를 들어 경상북도 도지사, 대구광역 시장, 전라북도 도지사, 광주광역 시장, 서울특별시장 이런 사람들. 광역지자체장. 그리고 광역지자체장을 비롯해서 지자체라고 하지 말고 광역도 해당이 되니까 좀 더 넓 그냥 이렇게 쓰자. 자치단체 비례의원. 자치단체 비례의원들에 향해서는 단심제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런 자치단체 비례의원 안 나오고 보통은 요 3명 나와요.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지자체장에 대해서는 단심제를 적용한다. 그 다음 2심제는 지방의회 의원이나 콤마 기초지자체장,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예를 들어 구청장. 내가 아까 말했던 광역에서 그 시장 이거 나온 거는 시랑 도예요. 광역시죠, 광역시. 특별시나 광역시. 그 아래에 시군구가 있잖아, 맞지? 그 아래 읍면동이 있는데 얘가 광역이야. 알겠지? 얘가 기초야. 얘는 그냥 뭐 아니야. 알겠지? 기초자치단체는 뭐 시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정읍시장, 강릉시장, 그거는 뭐 갑자기 군이만 안 떠오른다. 청송군수, 고령군수, 또 뭐 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화순군수 이런 식으로. 구는 뭐 남구청장, 강남구청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기초지자체장. 자, 또 2심제 해당돼. 얘들아, 우리 얼마 안 남았거든. 신급 제도까지만 하고 10분 쉴게. 알겠지? 조금만 더 하자. 맞아, 빨간색 4번. 신급 제도. 요거만 하고 10분 쉴게, 얘들아. 거기에 아랫줄에 한 줄 들여서
한 줄 줄여서 상소제도라고 부르죠. 상소제도 땡땡 해서 판결에 관련해서는 3심제를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1심에서 2심으로 판결에 대해서 1심에서 2심으로 할 때는 뭐 항소라고 합니다. 항소라고 합니다. 2심에서 3심으로 갈 때는 상고라고 표현을 한다. 항소, 상고. 그 다음에 콤마 노란색 명령에 한해서는 명령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에는 첫 번째를 항고, 두 번째를 재항고라 한다. 1심에서 2심이 항고겠죠? 2심에서 3심이 재항고. 그거 보고 자 1번 동그라미 1번 요 드렸은 라인이 똑같이 1번 민형사사건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의 경우를 먼저 보자. 좀 이따 다 정리할 거예요. 이 민형사사건의 경우에서도 다시 A랑 B로 나눠서 중한사건, 굉장히 그 중요도가 높은 중한사건과 그 중요도가 좀 낮은 경한사건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경한사건. 얘들아, 우리 문제를 다 풀 수 있을까? 모르겠네. 자, 지금도 노란색을 들도록 하시오. 중요하다. 자, 중한사건. 중요한 거야. 그럼 지방법원에 합의부에서 출발한다. 지방법원 합의부. 합의부라는 거는 3명 이상의 판사들이 있는 거예요. 3인 이상의 법관. 그래서 3인 이상 법관이 모여 있습니다. 지법합의부. 그 지법합의부에서 고등법원으로, 그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렇게 해서 1심, 2심, 3심이 전개가 돼. 경한사건, 가벼운 사건의 경우에는 자 지방법원의 단독부 판사 한 명인 거야. 지방법원의 단독부나 또는 지원이라고 하는 데가 지원이라는 곳이 있어. 지원에서 1심을 끝내. 근데 1심에 항소를 하거나 항고를 할 경우에 지방법원 본원 다시 한번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나 딴 데 가면 안 된다. 본원 합의부나 또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그리고 3심은 항상 어디? 대법원. 그래서 중한사건, 경한사건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세 줄만 적으면 돼. 세 줄만. 2번 행정사건. 행정사건이거나 행정재판을 해야 되겠지. 그럴 경우에는 1심에 해당하는 법원, 1심에 해당할 수 있는 법원인 행정법원에 가야 돼. 행정법원. 행정법원 가서 했는데 내가 항소나 항고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 그 다음에는 루트가 같아. 고등법원 가서 대법원으로 가면 돼. 3번 특허소송. 특허소송은 특허 재판을 하는 특허법원 자체가 2심에 해당된다. 알겠지? 그래서 특허법원 가서 노란색으로 특허법원 가서 바로 대법원으로 가면 돼. 알겠지? 바로 대법원. 바로 대법원. 빨간색. 그래서 너네 이제 요걸 볼 거야. 자, 3번 라인에 뭐 적으면 돼요. 민형사 사건 및 행정사건은 몇 심으로 가고 있어? 3심이죠. 3심 콤마 특허소송 및 선거소송 일부. 선거소송 일부에 한해서는 2심을 적용한다. 그리고 선거소송에서도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 비례의원에 한해서는 단심을 적용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법원 첫 파트까지 달렸기 때문에 10분 쉬었다 복습할게. 알겠지? 10분 후에 봐.